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고 그분들의 노하우, 지식, 새로운 트렌드 섹터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지식 확장 프로젝트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방송 분장계의 시조새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젊으시지만 경력이 워낙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랑 프로덕션의 이현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오늘 한 시간 이현주라는 사람의 도전과 성과 또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이현주 파워 보고서부터 함께 보시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단어인데 아마 거의 처음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랑 프로덕션 대표 이현주입니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분장사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그 너무나 흔하게 그리고 듣고 싶은 직업 1위를 달리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이현주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네. 대학교 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에서 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시 미술 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 연습을 하다가 네. 막상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 뭐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뭐 화가가 되려면 너만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교수님들의 많은 이제 질타와 집중적인 관심으로 저희가 고민에 쌓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나의 창의적인 거를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이제 일관된 그림만 그리다가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 영화. 네, 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특수 분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움직여요. 상처가 났는데, 네네. 괴물인데 대사를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에 궁금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쯤 후면 저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이 생겨서 그런 현장에 그럼 내가 있고 싶다. 10년 후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서 그 그림을 포기하고 갑자기 특수분장에 꽂히게 된 거죠. 처음에 그냥 분장보다는 특수 분장이 훨씬 더 끌리셨던 거. 네, 네.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 당시에 특수분장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이제 방송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럼 직접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만났다. 이제 수소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연이 되신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거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랬더니, 미대 다니는 애들은 안 가르쳐 줘.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제 너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니? 뭐 이러면서 좀 거의 거절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하지만 거절을 통해서도 꼭 하고 싶으셨군요. 관심이 너무 갔고, 그냥 무조건 10년 후가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 지금도. 그 당시에 10년 후가 기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영웅본색이나 홍콩 영화가 많이 방영될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화라는 세계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저 그림에 있는 화구 박스에다가 몰래 분장 재료 같은 거 사가지고 학교에서 연습도 해보고 사람 얼굴을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그 페인팅도 해보고 그 누드 모델 언니한테 페인팅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이크업이라는 지금은 메이크업인데 그 당시엔 거의 분장 수준으로 이제 했었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이제 화장, 메이크업과 방송, 분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점, 자기 이미 얼굴에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장점을 살려서 예쁘게 보이는,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본인의 미를 추구하는 쪽이 일반 메이크업이라면 이제 그 방송 쪽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앵커님의 뭐 이런 인터뷰다 하는 것도 틀리고 또 보도국이라면 또 신뢰가 필요한 이미지 그를 또 봐야 되는 거고 드라마라고 하면 각 캐릭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들을 분석해서 자그마치 한 달 동안 개인적인 그 대본을 먼저 숙지를 하고 그 캐릭터에 맞는 분장을 해내야 되는 게 그리고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분장이고 방송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메이크업은 내가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렇죠. 뷰티 쪽에 가깝죠. 그리고 단점을 좀 가릴 수 있는. 네, 네, 네. 하지만 오히려 분장이라고 하는 방송용은 그거보다는 거기 포인트에 맞는 사람의 얼굴. 캐릭터인 캐릭터. 거죠. 만들어. 컨셉과 캐릭터에 맞는 이제 뭐 메이크업과 분장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긴 한데 네네.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분장은 그런 뭐 캐릭터에 맞춰서 한다 이거를 분장이라고 하고 뭐 이제 뷰티 메이크업 일반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 이제 캐릭터 연구를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본, 그러니까 기획안이랑 대본을 먼저 봐요. 네. 그래서 대본 분석을 하고 출연자들이 어떻게 캐스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남자 주인공이 전에 했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이미지에 어떻게 또 변화도 줘야 되고 신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작가님과 감독이 원하는 대본에 맞는 캐릭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분석을 다 하고 이제 그 대본 안에서 뭐 30대의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30대를 맞이했는지 그런 추측까지 하게 되는 거죠. 추측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라와서 이런 캐릭터가 탄생을 했고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 거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할 거고 어떤 옷을 좋아할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냐. 거기다 플러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앞서가는 트렌드를 해야 방영했을 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같이 맞아갈 수 있고 앞서가는 메이크업이나 분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아마 작품을 해오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작품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제 생각해보면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네, 사극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인공이 지금은 모두 탑스타예요. 뭐 유아인님, 뭐 송중기님, 뭐 박유천님, 박민영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본을 보고 조선시대 성균관 이야기였는데 너무 잘생기고 예쁜 이 청춘의 배우들을 조선시대 수염 분장하는 건 좀 우리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제안을 했어요 감독님께. 그래서 수염을 벗기고 싶다. 처음엔 수염이 있었나 보군요. 저희가 그전에는 네. 무조건 사극이라고 하면 그 기본 수염에다가 이제 그 배우들의 얼굴 이미지나 이제 모양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을 바꿔서 하기는 하는데 그 디자인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생긴 작은 얼굴에 수염을 붙여놓으니까 디자인을 저희가 사전에 하거든요. 이렇게 그려보고 테스팅을 하는데 그게 안 예쁜 거예요. 잘생긴 얼굴을 다 가려서 안 붙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사극 드라마 최초로 그것도 남자 배우 전부 다 주연을 수염을 안 붙이는 걸 도전하는데 네. 합의를 거쳐서 성공을 했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얘기가 일반인의 메이크업 얘기도 했지만 이제 방송용 메이크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송도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강한 또 조명을 받는 것도 있고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다 세세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세분화되게 그 드릴 말씀이 많은 분장의 세계인데 네. 사실은 이제 방송 드라마나 뭐 이제 뭐 보도나 아니면 뭐 무대나 이게 캐릭터를 분석하고 스타일에 맞게 컨셉에 맞게 분장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지만 네. 공연 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객과 직접 만나고 이제 방송으로 얘기하면 생방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분장의 모습이 훨씬 진할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놀라요. 네네. 제가 보면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깜짝 놀라는데 그걸 또 조명에 맞춰서 멀리서 봤을 때도 그 캐릭터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분장이 되어야 좀 약간 그 스토리를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분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차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분장할 때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서 보는 거 말고 고려할 사항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조명. 뭐 당연히 네. 조명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이제 카메라 기술도 그렇고 화면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변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조명 공간, 그다음에 세트 색깔, 그리고 뭐 그 공간에 맞는 그 세트 색에 맞는 또 조명의 방향이나 각도. 그리고 지금은 이 스튜디오가 다 막혀 있지만 오픈되어 있느냐.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너무나 고려할 사항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분장 남자들 치고는 자주 받는 편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네. 해주는 대로. 하지만 진심이신가요? 가만히 계신가요? 저는 특별히 주문하는 건 별로 없는 네, 스타일인데 여성분들 또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편인지 만약 저 같은 경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와요? 물론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저는 지금은 완전히 또 트렌드가 됐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뭐 굉장히 반듯해야 되고 눈썹도 똑 발라야 되고 뭐 머리도 뭐 2대8이면 딱 맞아야 그렇죠. 되고 그게 이제 보도의 규칙이었다면 근데 또 여성분들은 어떤 캐릭터에 아니면 그 스타일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보다 자기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모든 분장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예쁘게 나와야 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조금 곤란함이 있죠. 좀 빼고 싶은데 본인이 더 돋보여야 되거나 이제 그럴 때가 조금 힘들고 또 이제 그 피부톤에 맞지 않는데 원할 때. 네. 그 자기만의 이제 일반 메이크업을 하다가 방송 메이크업에 들어오면 약간 틀리잖아요. 이게 조명도 받아야 되고 세트 분위기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늘 하던 메이크업이 익숙해져서 변화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설득이 좀 어렵죠. 그렇군요.